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리는 깊이 있는 지식탐구,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전 유엔 대사이셨고 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신 오준님과 함께 한국의 유엔 외교, 그 무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료에는 오준 전 대사님의 아주 인상 깊은 경력, 그리고 주요 활동들, 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에 대한 그분의 분석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오 전 대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외교, 특히 유엔에서의 역할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읽어내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외교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오준 전 대사님의 그 풍부한 유엔 경험하고 또 현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유엔 방문, 이걸 연결해서 분석하는 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랄까? 이게 어떻게 변해왔고 또 우리가 어떤 외교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오 전 대사님 경력부터 좀 살펴보면서 맥락을 잡아보죠. 네, 오준 전 대사님 1955년생이시고 서울대 불문과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라고 많이 하죠. 네네, LSE. 거기서 국제정치학 디플로마 그리고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국제정책학 석사를 받으셨네요. 외교관의 길은 1978년 외무고시 합격으로 시작하셨고요. 맞습니다. 그 외교관으로서의 여정을 쭉 보면요. 정말 유엔과의 인연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85년에 주유엔 대표부 이등서기관으로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외교부 유엔정책과장, 또 유엔 총회 의장 보좌관, 주유엔 차석대사. 이렇게 쭉 거치시다가 2013년에는 마침내 주유엔 대사로 임명되셨죠. 와, 정말 유엔 전문가시네요. 그쵸. 단순히 직책만 맡으신 게 아니에요. 유엔 군축위원회 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 같은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유엔의 핵심 논의를 이끄는 기구 있잖아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코삭이라고. 아, 네네, 이코삭. 거기 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뭐랄까, 유엔이 그분의 외교 경력에서 정말 중심축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료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2014년 12월 안보리 회의 장면이던데요. 그때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마지막 해였는데 북한 인권 상황이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 정식 의제로 올라갔을 때 그때 오 대사님 연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연설이죠. 준비된 원고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셨다는데 회의장 전체가 숙연해지고 당시 미국 대사는 눈물까지 보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참 외교 무대에서도 개인의 어떤 진심이나 소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 같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연설은 그냥 감동적인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정말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오 전 대사님의 역할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셔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잖아요. 네, SDG. 그 수립 과정에도 기여를 하셨고 또 2016년에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에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외교관을 넘어서 뭐랄까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의 상징처럼 비춰지기도 했죠. 외교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의 활동도 참 인상적이네요. 경희대에서 교수님으로 후학 양성도 하셨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또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 연맹 이사로 선출되신다고요. 특히 아동 권리나 국제협력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깊은 경험과 통찰이 지금의 외교를 보시는 시각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그럼 오 전 대사님의 이런 풍부한 경험들이 현재 한국 외교,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 전 대사께서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아주 강조하시던데요.
네,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오 전 대사께서는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한테는요, 취임 첫 해 유엔 총회 참석은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간에는 193개 회원국 중에 거의 150개국 정상이 모이거든요. 와, 정말 대규모네요. 네,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인 셈이죠. 그러니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수장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대비하고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이나 정책 방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유엔을 찾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번 방문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고요. 이게 흔한 기회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기회죠.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마침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거예요. 안보리 의장국은 회원국 영문명 알파벳 순서로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데 2년 임기 동안 보통 한 2번 정도 기회가 와요. 하지만 전 세계 정상들이 대거 뉴욕에 모이는 바로 이 9월 총회 기간에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이건 항해미사국조차도 자주 겪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요? 네, 한국은 1991년에 유엔 가입한 이후로 세 차례 이사국을 지내면서 총 6번 의장국을 맡았었는데요.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와, 그럼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최초의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기회네요. 그렇다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 대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에서 제시된 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한 새 정부의 외교 비전 선포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딱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국의 외교 기조하고 핵심 정책 방향을 아주 압축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무대잖아요. 네, 맞아요. 15분.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연설에서 한국의 그 민주주의 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과거 한국 대통령 연설이 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기후변화나 팬데믹 개발협력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쭉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또 그에 따른 책임감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기대 성과는 역시 방금 얘기 나눈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겠군요. 토의 주제가 인공지능, AI와 국제평화 안보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시의적절하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 선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 기술이 앞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 뭐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겠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최근에 안보리가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슈를 넘어서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 팬데믹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다루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죠. 그렇죠. AI는 정말 어디에나 맞아요. 한국이 이 주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논의를 이끈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자료에서는 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 자체가 유엔 회원국 한 3분의 1은 경험조차 못 해볼 만큼 중요하고 또 한국의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음 기회는 빨라야 한 10년 이상 지나야 올 거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번 기회가 얼마나 희소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10년이요? 와. 네,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걸 넘어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랄까 하나의 시험대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어떤 절차적인 기회를 잘 활용해서 AI라는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서서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역량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대 성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이군요.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역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아주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이런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 근데 현실은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총회 연설이나 안보리 회의 주제 또 다양한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다자주의적인 해법 모색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자료는 특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 유지가 국익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건 유엔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국익과 글로벌 이슈가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이제 한국의 국익은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지구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번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좀 더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은 단순히 연례 행사에 참석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첫째, 새 정부의 글로벌 비전을 널리 알리고 둘째,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서 AI 같은 미래 핵심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셋째, 분열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다층적인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오 전 대사님의 경험과 분석을 통해 보니까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 외교관의 오랜 경험과 통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상외교 활동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죠. 개별 사건들을 넘어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대사께서 유엔 부대에서 보여주셨던 그 원칙과 소신, 그리고 다자협력을 중시했던 자세는 지금의 한국 외교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봐요. 오늘 오준 전 유엔 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유엔 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방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경험은 정말 한국 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리 의장국 수임과 AI라는 시의적절한 주제 설정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실질적인 기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나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봐야죠. 이번 유엔 방문과 안보리 활동은 그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탐구가 여러분께도 한국 외교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급변하고 때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최적의 외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한번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